현재 시각 8시 22분 향해 갑니다. 이제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한 상황이고 어제 국내 증시 보니까 코스피가 2,680서 외국인 기관이 다시 또 매수에 힘을 내주더라고요. 네, 예. 지수는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데 들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 아마 체감 지수는 많이 차이가 나는 그렇죠. 그런 상황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눈길을 끄는 뉴스가 그거네요.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 네. 7개 종목의 그 성장 기술주 시가총액이 그 7개만 하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 주식시장의 시총보다도 미국 제외하고 높다는 거예요. 2등이 중국, 3등이 일본이었는데 매그니피센트 세븐만 해도 중국을 앞서버린답니다. 엄청나죠. 중국 얘기하니까 또 오늘 중국이 그 긴 춘제 연휴 마치고 또 개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중국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도 많고 또 뭐 중국 증시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또 중국 증시 개장도 좀 보긴 해야 되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뭐 뉴욕장은 없었고 뭐 어제뿐만이 아니고 또 일주일 만에 뵀으니까 자 지금 뭐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다들 뭐 이렇게 수요일 밤 우리는 목요일 새벽을 갖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주 이번 주까지 해서 외국부터 한번 바깥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정리 한번 해주시면은. 네, 일단 뭐 시장 자체는 뭐 상당히 분위기 뭐 좋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좋다. 네네. 특히 이제 1월달에 한국 증시가 좀 문제였잖아요. 1월에는. 네. 지금 뭐 다행히도 그래도 2월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요. 예. 제가 이제 2월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분위기가 좋을 거다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은 뭐 저 PBR 관련된 정책적인 뭐 이슈 이런 것들은 예측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워낙에 뭐 1월 말 정도 갔을 때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 인식 속에서 그리고 이제 2월 넘어가면서 2월 되면서 이제 뭐 일부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정책 이슈 이런 것들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적으로 봐도 지금 코스피만 놓고 봤을 때 상승률이 꽤나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 분위기가 저는 당분간 그래도 유지가 된다. 당분간. 뭐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 강세장이 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빠진다 하더라도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대략 뭐 2,500 후반대에서 2,600대 여기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상반기 내내 비교적 저는 좀 강세장이 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아주 기본적 그 배경 속에는 계속적으로 반도체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지수를 조금 받쳐주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지금 놓고 보더라도 대체로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좀 시장을 주도한 것 같지만 시총 상위단에 보시면은 하이닉스도 좀 상당히 강했고요. 삼성전자도 잘 보시면 개장 초반에는 마이너스되었다가 이제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쪽도 지금 여전히 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 시장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게 또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또 1월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고 그밖에 또 투자자분들이 좀 체크해야 될 일정 관전 포인트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방금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중요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중요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뭐 시장에서 주간을 봤을 때 가장 지금 이제 관심이 높은 게 바로 21일 그 엔비디아 실적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가 어떤 개별 종목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산업이나 섹터를 지금 마치 주도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뭔가 대표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상당히 지금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개별적인 어떤 주가 흐름에도 뭐 분명히 관심도가 있긴 하겠지만 대체로 지금 뭐 인공지능, 뭐 반도체 지금 우리나라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제 기업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상당히들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향후 또 전망 같은 걸 제시할 건데 어떤 것들을 제시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역시 또 반도체, 인공지능 뭐 같은 내용이 될 수 있는데 21일 오픈 AI CEO인 샘 울트만하고 인텔의 CEO
팻 겔싱어가 또 만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텔이 파운드리 관련된 행사를 여는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라고 행사를 열게 되는데 여기에서 양사 CEO가 이제 만나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이제 AI 분야에서 반도체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또 결론은 산업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에 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에 관련된 우리나라 종목군들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에서 이제 금통위가 또 열리게 됩니다. 2월 금통위 열리게 되는데 기준금리 지금 현재 3.5% 9개월 연속 동결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지 이게 시장의 관전 포인트인데 뭐 아직까지 당분간 뭐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체로 시장에서는 관망할 미국의 어떤 금리 흐름 이런 것들 추이를 지켜볼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고 서둘러 금리를 내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의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그 일정이 이제 현지 시간 기준이니까 네네. FMC 의사록이든 엔비디아 실적이든 미국으로 수요일이니까 우리는 목요일 날 결과를 알게 되는 목요일 거네요. 아침 새벽. 네네. 그래서 주간으로 보니까 수요일 날 좀 중요 일정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 재료에 대비해서 뭐 조금 포트를 조정하신다면은 수요일 날 조정을 하셔야 되네. 우리 네, 그렇죠. 아무래도 국내 투자분들은. 네, 맞습니다. 네. 예측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실적 가이던스까지 좀 좋게 내놓는다고 하면은 추가로 또 올라갈 수도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저는 어제 얼마나 그 재밌었는지 송대경 대표 가져오셨던 네. 시스코 시스코하고. 시스템스하고 엔비디아 주가를 갖다가 이 대표님 어제 못 보셨을 텐데 우리 증시 타임에 96년부터 이렇게 겹치니까 96년부터 해갖고 96년부터 시작하는 시스코 시스템스에다가 지금 엔비디아를 갖다 놓으니까 이거 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살짝 95년부터 시작해서 하니까 앞으로 1년 남았는데 그 남은 1년 동안에 3배 더 간다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 지금 뭐 어떡하겠습니까? 뷰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그 주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다른데. 그러면 어제 자 이제 2,680선은 넘어섰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다 가지는 않는다 말이죠. 그리고 테마주는 아주 발빠르게 왔다 갔다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고. 그렇죠. 특별히 요즘 눈에 띄는 이슈나 종목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뭐 어제도 가장 뭐 주도적으로 많이 좀 시장에 주목받은 건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인 저 PBR. 뭐 지금 종목별로 보시면 뭐 삼성물산, 네. KB금융 같은 뭐 지주사들, 은행주들, 보험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체로 좀 어제 코스피가 좀 강했던 기본적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오르는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금 역사적 신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5만 3,200원 신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신고가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지가 시장의 또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하이닉스에 비하면 주가가 좀 못 가고 있죠. 네. 되려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7만 원 초반대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반등을 좀 할지 하이닉스의 그 주가 흐름과 좀 비슷하게 쫓아갈지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들 어제 좀 유심히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섹터로 봤을 때는 어제 방산주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LIG 넥스원 같은 이제 기업들 주가가 어제 강했던 게 또 시장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 이건 정책 이슈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소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임시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고 지금 정부 여당 측에서 이 폴란드 측의 무기 수출을 위한 한국 수출입은행법 이거 개정안 처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 이런 것들 이번 주에 처리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감들이 일부 또 주가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방산주들이 22년도죠. 이때 좀 상당히 강했다가 23년도에는 약간 주가가 좀 슬로우했습니다. 좀 쉬어갔죠. 네. 그리고 떨어진 상태에서 약간 횡보하는 흐름도 있었는데 다시 좀 최근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또 반영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 그다음에 실제 성사가 되면은 또 그 전후로 주가 변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오래 좀 나올 수 있을지가 방산주는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실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네. 지금 저 자막에 나오는
K방산 발목 잡는 수원법 개정안, 저거 조금 뉴스를 놓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무슨 내용입니까, 저게? 네네, 제가 방금 설명드렸었는데 일단 네. 임시국회가 지금 네. 열리게 되었고 이게 지금 정부 여당 측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예.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 성사를 위해 가지고 2월달 임시국회에서 요 수은법 개정안을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던진 것 같아요. 수원법이 뭐죠? 한국수출입은행법이라고 합니다. 수출입은행법. 네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게 이제 처리가 될 경우에는 방산주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좀 기대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게 22년도에 우리가 1차 수출을 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뭐 23년도에 2차가 나온다 했지만 실제로 이게 약간씩 지연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치들이 방산주를 볼 땐 좀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금 2차 수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뭐 현대로템에 뭐 지금 재고가 좀 쌓였는데 뭐가 이렇게 막혔다 그러더라고요. 수출길이. 네네. 뭐 저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로템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보통 2만 원대 한 중반 이러고서 항상 떨어진 상태에서 머물러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수출, 특히 폴란드나 뭐 루마니아 이런 예. 타 국가에 수출 이야기 나올 때만 좀 올랐다가 다시 또 뭔가 아니게 되면은 빠지고 이런 게 좀 많았었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20년도 1차 수출이 나온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2차 수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산주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이게 세 개 기업이 그때 수출했었잖아요. 요 세 개 기업이 비슷하게 이제 움직이는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좀 족보가 좀 이상해졌지만 그래도 태조 이방원의 방이었는데 그죠? 네. 아니 어제도 보니까 그 공기업들 있잖아요. 지역 난방공사가 상한가. 글쎄. 네. 뭐지? 그리고 예. 한국전력이 9%. 예. 저 한국전력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또 이렇게 가는 거는 네. 거의 처음 본 느낌이고 뭐 또 한국가스공사, 한전 KPS 이 공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PBR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밸류 프로그램에서 뭔가 주주 환원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나 봐요.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 공기업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개인분들은 거의 쳐다보지 않는 쳐다보지도 종목들이죠, 않는. 사실은. 그리고 아니 지역 난방공사가 상한가라니요. 네. 네. 사실은 뭐 방송에서 사실 걸어도 잘 안 되는 그런 맞습니다.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안 움직이는 얘기는 예.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 내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저런 기업들을 권하지도 않고 예, 사실은 또 권한다 하더라도 잘 보지도 않잖아요. 예. 뭐 저런 종목을 가져왔냐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저런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 가고 있으니까 분명한 지금 저 정부의 정책 이슈 저것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연이라도 저 기업들을 사신 상태에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면은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뭐 시장에 있던 논리로 봤을 때는 매도의 시점들, 그러니까 수익을 언제 실현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계획을 잡아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 뭐 좋은 이야기 들려오고 있지만 반대로 우려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26일 날 이제 발표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기대가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 이 기대보다 못한 정책이 나오게 되면 저 종목들이 엄청나게도 빠질 거다. 그런 또 우려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좀 변동이 좀 적었던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PBR 그다음에 뭐 주주 환원 정책 뭐 다양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결국 지금까지 우리 많은 대기업들이 일반 주주들에게 못했던 것들 지금 정부가 나서가지고 하라라고 지금 권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이 많아가지고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정책을 낼 수 있으면 계속적으로 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기대를 하지만 본업단의 사업이 잘 돼서 계속적으로 주주에게 뭔가 연속적으로 줄 수 있느냐 이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지 자산이 많고 가지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이걸 지금 무언가 주주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정책이나 그런 게 나오는 기업들보다는 사업적으로도 무언가 잘 될 수 있는 기업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봐야 되는데 대체로 이렇게 봤을 때 손에 꼽히고 있는 게 바로 자동차 업종 같아요. 자동차 업종은 주주환원 정책도 좋은데 사업적으로 지금 무언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고 숫자로도 분명히 올라가는 게 성장하는 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더 초점을 두고 종목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싸다, 저 PBR이다라고 샀다가 혹여
계속 저평가권에 눌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투자하실 때 좀 주의를 해라 이런 의견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이건 뭐 좀 사족일 수도 있겠고 저 개인적인 그건데 작년 여름에 이렇게 친구들 모임에서 이렇게 증권업계 쭉 있다가 이제 은퇴해서 이제 전업하는 친구가 아니 그 서로 안부 묻기도 바쁘고 지나온 얘기하기도 바쁜데 갑자기 저 지역 난방 공사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는 게 뭐예요? 이거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이러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 그래서 야, 그 얘기 그만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어제 그래 안 그래도 정민 앵커도 지금 오죽했으면 지금 지역 난방공사부터 끄집어내게 저도 눈이 번쩍 뜨이면서 상할까요? 깜짝 놀랐는데 저는 오히려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친구가 그래도 그 바닥에서 쭉 평생을 갖다가 이렇게 직업을 가졌었는데 그냥 지낸 건 아니구나. 저게 차라리 낫겠어요 보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꼼짝도 안 하고 남들도 안 쳐다보는 거 어느 정도 세월을 낚으면서 들고 있다가 저 기회가 오잖아요. 막 급등하는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게 먹을 때도 있고 또 몇 년 고생할 때도 있고 그거보다는 저렇게 뭔가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한 방 터지는 거. 저 재미도 손맛은 상당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 여름이요? 작년 여름. 그 이후로 꼼짝도 안 했으니까. 그럼 너무 인내 시간이 길긴 하네요. 그 사이에 움직인 종목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시장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괜찮은데 들여다본 투자자라면은 이미 갈아탔겠죠. 근데 그 친구는 그거 하더라고요. 나름의 철학이 있어요. 그냥 막 이렇게 테마나 이렇게 막 그 시장에서 막 그때그때 떠들썩한 것보다는 자기 나름의 요거는 좋은 거니까 언젠가는 한 번은 간다 이러면서 기다릴 줄 알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은 뭐 맨날 쳐다보고 있으면 속만 따갑죠. 내가 없는 게 막 날아가면. 그분이 밥을 잘 사시는 거죠? 밥은 정민 앵커만큼 안 사요. 뭐라고 할 말이 없네. 네, 소장님 말씀하신 게 저도 같은 전략이긴 한데요. 네. 뭐 고장난 시계라도 표현하잖아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 내 차례가 1년에 한두 번 온다는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마가 한두 번은 1년적으로 온다. 봤을 때 여러 산업이 테마로 돌기 때문에 예. 내가 어떤 특정 종목이나 산업에 좀 관심이 있고 주의가 깊으면은 그 종목을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네.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사놓은 상태에서 사실 이제 기다리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느닷없이 주변에서 이렇게 붕 떠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제 매도의 이제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도 저는 솔직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 수익률 계산해 보면 이 수익률이 절대 적은 수익률은 아니라는 거죠. 쫓아다니는 것보다 네네, 나을 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수익률만 계산하지만 매매 자주 하시면 솔직히 이제 증권사분들은 안 좋아하시지만 수수료 예, 비용도 분명히 이거 들어가면은 그 손실도 나중에 더해보면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적게 하면 당연히 수수료율도 적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투자 수익률은 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량주 투자하시는 것도 솔직히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나쁘진 않습니다. 공기업이 우량주예요? 공기업은 굉장히 우량주죠. 굉장히 우량주인데 제가 말한 우량주는 사실 저런 종목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 측면에서 가끔 이제 여쭤본 거예요. 톡톡 네. 튈 수 있는 예, 그런 좀 소위 말하는 뭐 모멘텀 요소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솔직히 좀 더 낫진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거죠. 뭐 요새 적자에 시달리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종목으로 한참 전락했습니다만 그렇죠, 한때 예. 한국전력이 국민주였습니다. 네, 그렇죠. 매 주말 그 뭐 신문 광고에 뭐 도배를 하다시피 했던 적도 있었고요. 예. 그러니 어떻게 붐을 일으키느냐의 문제 같아요. 우리 2차 전지에도 좀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예. 저는 그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 관련주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의대 증원 아니겠습니까? 여기 의료업계가 반발을 하고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또 오늘 같은 네. 경우는 의대생들도 지금 뭐 휴학에 나서겠다 이런 소식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뭐 비대면 진료라든지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또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사실 의료업계에서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도 이미 반대를 했었고 그런데 이게 왜 올라가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테마라고 일단 정의할 수 있겠죠. 이게 뭔가 의료 대란, 의료 공백을 비대면 진료가 메울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인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 그다음 정부에서 지금 이제 자막에 나오고 있지만 의료계 집단 행동을 할 때 비대면 진료 허용을 하면서 일단은 의료 공백을 좀 메꾸겠다 이런 거죠.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은
좀 속도도 빠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진료를 못 받으신 분들에게는 좀 다시 기회유인 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허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방금 앵커도 말씀 잘 해주셨는데 지금 의대 정원 증원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의사나 의사협회 쪽이죠. 네. 반대하고 있고 비대면제로 사실은 그 반대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어떤 특정 기업은 1990년대부터 시작했나 그래요, 사업을요. 사업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20년이 훨씬 넘었죠. 네. 근데도 지금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대가 좀 심해서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종목들이 오는 건 여튼 지금으로선 테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올라간 기업들은 좀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도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보니까 저게 또 재료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 완벽하게 끝난 게 좀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네. 추가로도 올라갈 여지도 사실 있기는 있어요. 워낙 요새 테마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좀 더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수익률을 극대화 시켜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뭐 1, 2주 정도 더 기다려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보니까 한 2거래일 정도 가격이 올라갔다가 테마주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잘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안에서, 예.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산업적인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몇몇 기업들을 정리해 왔는데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공이다 소위 말하는 원격 그 진료 관련된 사업들을 했고 레퍼런스를 많이 쌓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앞서 제가 1990년대부터 사업했다고 하는 기업인데 바로 비트컴퓨터예요. 아. 저기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사업부가 따로 있습니다. 예. 저 회사 제가 몇 차례 탐방을 가봤지만 원격 진료 허용 될 것 같다는 그 기대감들 때문에 사업을 지금 몇십 년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국외에 지금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만 허용되라. 그럼 우리가 꽃을 확 피우겠다 하는 기업들인데 지금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한 기업들이고요. 인성정보도 제가 탐방을 갔다 온 기업인데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국내는 애초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해외로 가자. 네.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사실은 미국의 프로젝트에 시범사업 참여도 하고 그랬던 기업입니다. 저기 보시면 미국 퇴역군인 대상으로 원격 시범사업했다고 저기 적어놨는데요. 저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차라리 해외 가서 사업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원격 의료 우리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실제로 전화로만 상담을 하고 진료받은 다음에 약이 또 배달이 오더라고요. 네. 굉장히 편한 거죠. 전문의약품 그래서 처방전이 필요하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솔직히 저희가 생활하면서도 바빠서 감기인데도 병원 못 가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전화 한 통화로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일단은 뭔가 생명 뭐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는 요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언젠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된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산업적으로 저 기업들이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런 기업들 중심으로 일단은 사업을 좀 공부해 보시고 저 산업이 지금 어떻게 발전을 해 오고 있는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또 체크해 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땐 좋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소개하신 저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 지금 원격 의료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매출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지금 매출이 거의 없죠. 앞서 거의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부에서는 시범 사업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하면 조금씩 일부 나오는 거고 일부 예. 해외에서 하는 것들 조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매출 비중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저 기업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ERP라고 해서 그 의료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솔루션들을 공급하는 업체들이잖아요.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쓰시는 그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대체로 만드는 업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상태이고 추가 알파로 새로운 사업들을 하려고 원격 사업들을 했던 건데요. 그게 지금 잘 안 됐던 거고 뭐 그 군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약간 이 도시권과 좀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원 진료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쪽에서 시범 사업 이런 것들 하는 레퍼런스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부 매출을 조금씩 잡는 거죠.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아주 작심을 하고 지금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 한번 이 대표님 예년에 비해서 이번에 순매수 규모가 좀 큰 편입니까? 어떤가요? 어느 정도 좀 이쯤 되면은 제 일감은 장은 잘 안 빠지겠다 지수 측면에서 이런 느낌은 드는데 역대 경험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를 사주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코스피를 외국인들이 샀을 때 지수가 늘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그 이야기 들리기로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들에게 ATM 기기다 이런 표현을 하듯이 그런 말은 늘 해왔죠. 외국인들이 사면 올라가고 예. 외국인들이 팔면 떨어지는. 그래서 실제로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코스피 종목들을 투자하실 경우에 쓸 종목들을 좀 매칭을 할 때 그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지를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늘 말씀드렸을 네. 겁니다. 삼성전자가 22년도 10월부터 꾸준히 사더라. 그리고 올해도 계속 사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목이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다들 아실 겁니다. 저 PBR 때문에 뭐 지주사들, 은행주들, 그다음에 현대차나 기아 같은 자동차 쪽, 반도체도 꾸준히 좀 그래도 사는 편입니다. 여전히 올해 예. 들어서. 그래서 대체로 국내 시총 상위 좀 큰 기업들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게 특징인 거고 이 상태에선 제가 볼 때는 크게 지수가 밀리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주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이게 저 PBR 싸다는 것만으로 지금 사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배당 이슈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 기말 배당도 있고 3월까지 봤을 때는 중간 배당도 있습니다. 분기 배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에 대한 수요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사리 뭔가 26일 혹시라도 뭐 밸류 프로그램 정책 발표 이후에 빠지는 거 아니냐 우려도 있긴 있어도 이렇게 꾸준히 샀을 경우에는 또 쉽게 한꺼번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도 그렇고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뭔가 더 내려가는 모습이거나 그럴 시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외국인 수급을 고민할 시점은 제가 볼 땐 2월 넘어가고 3월 요즘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니까 당분간은 일단은 뭐 그런 우려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제외시켜도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준다. 그럴 경우에 지수는 좀 더 강할 수도 있겠죠, 되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최근에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도 테슬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금 뭐 $200 이하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게 참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보유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고요.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2차 전지는 이제 사면 최소 3년입니다. 그리고 좀 길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지금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26년도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 이유들이 뭐냐면 지금 이제 전기차, 뭐 2차 전지 이쪽은 일부 이제 그 도입돼서 도입기 지나서 성장기 조금씩 가고 있는 거고 약간 정체기를 좀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또 이게 미국에서 보면은 그 바이든이 그 대선을 네네. 앞두고서는 그 전미 자동차 노조협회하고 뭐 밀약이 있었던 거 네네.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워낙 그쪽에 표가 크니까. 네, 그러니까 전기차 전환이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은 사실 2차 전지 관련주 입장에서는 악재잖아요, 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올해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정책이 약간 좀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예.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이거에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또 설령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전기차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입니다. 뭐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정책 이슈 이외에 일반 소비자단에서의 분명히 이슈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금리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좀 덜 구매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게 되면은 구매력이 다시 생기면서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시점이 올 건데 대략 25, 26년이 될 거, 24, 25가 될 거라는 이야기 많고 대체로 25년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은 그 주가로 봤을 때 25년도에 굉장히 강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26년도가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25년도에 굉장히 세게 갈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도 일부 있어 보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전기차 종목들 반등의 시점을 사실 3분기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요? 네, 올해 3분기 잡고 있는데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 뭐 금리가 내려가는 이슈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680 원통형 배터리 이런 것들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무언가 좀 기대가 나온다든지 또는 전고체 배터리나 차세대 배터리 이런 기대치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보는 거고요. 수급적으로 상반기에 저는 사실은 반도체 쪽 이런 쪽이 좀 더 강할 거라고 보이기 뭐 때문에 AI 반도체 네네네. 쪽이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아무리 좋아도 또는 2차 전지 제외하고 다른 섹터가 아무리 좋아도 반도체는 늘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쪽이라서 이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쪽으로 자금이 잘 안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이쪽에 지금 자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에 자금이 안 들어가는 현상들, 수급의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에는 지금 2차 전지가 계속 약세를 보일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고 계시다 그러신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많은 종목을 담을 거 없습니다. 딱 한 종목이면 될 것 같아요. 양극재면 양극재, 음극재면 음극재, 배터리 셀이면 셀 이렇게 한 종목 투자하시고 그 한 종목을 여유 자금 생길 때마다 꾸준히 담아 두시면 제가 볼 때는 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늦으면 25년도부터 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우리가 이 종목들을 보고 있고 종목들이나 산업 이슈를 체크하는 거지 당장 오늘 사면서 이번 주 올라가길 기대하거나 새로운 뉴스와 함께 올라가길 기대한다 그러면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680포인트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매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85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4,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보합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81만 8천 원, 현대차가 0.9%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25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기아가 지금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1만 6,2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상승 출발 예상되죠. 셀트리온 약보합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보합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LG화학이 오늘 0.98% 지금 호가에서 좀 상승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51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1% 약세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24만 원, 에코프로도 1% 가까이 좀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9만 9천 원이고요. HLB가 0.3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만 9,100원. 엔캠 시가총액 순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인데 오늘 3.8% 지금 호가에서 또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1만 3천 원이죠. 알테오젠 0.4% 상승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제약 소폭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10만 2,600원, HPSP 보합 예상되고요. 신성 델타테크 지금 5% 지금 호가에서 또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2만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후공업은 각각 1%도 하락이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시장 자체는 좀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다 보니까 테마라든지 아니면 모멘텀이 있는 섹터가 또 강세를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네요. 네. 네. 지금 이제 어제 대통령의 날로 미국 전체가 먼저 쉬고 오늘 이제 또 지수 선물이 열리는데 조금 이제 약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보이고 있고 이제 금리 오르고 미국이나 우리나 금리가 오르고 있고 달러 약세가 빨리 이렇게 마음만큼 안아주는 게 이제 증시에 부담은 됩니다만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이 살짝 디커플링 양상을 보이기도 했고 어제 소개해드린 그 도표에서도 송재균 대표 가져오신 저희도 최근 1개월 중에는 거의가 우리가 네덜란드 다 2등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여기서 계속 이제 치고 가느냐 하는 부분은 또 그거고 그리고 지금 테마주 쪽에서 워낙 수급이 많고 그야말로 천하제일단타대회가 매일 이어지다 보니까 매일 경마장이 열리다 보니까 제대로 이 수급다운 수급이 우리 국내 개인들에서는 이렇게 안 오는 것 같아요. 자꾸 테마로 쏠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예상 체결가 분위기로 봐서는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은 보합권일 것 같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종목별로는 엄청 희비가 맞아요.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모든 종목의 테마와 같아요. 저 PBR도 그렇고 현대차 주가도 그렇고 차트만 딱 띄워놓으면 이건 전부 작전주예요. 제 눈에는 어떻게 그렇게 움직입니까 주가가?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 또 소외됐던 측면도 소외됐던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예요. 앵캠 합니다만 저것도 이렇게 보면은 잘 누리시고 잘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장사해 봅니까 우리? 신성 델타테크가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들어온 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모든 전 인민의 간부화처럼 전 종목의 테마화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 인민의 간부화.
아니 그래서 요즘 장에서는 어떤 네.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분명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뭐 AI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뭐 비중을 뭐 늘리던지 아니면 조금 조절을 하던지 이런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섹터로 봤을 때는 네. 저는 계속 반도체 상반기 내내 봐야 한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도체도 우린 증시에서는 조금 약간 파생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네, 지금 약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좀 분류가 예. 되어 있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 요인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은 쪽이 있어서 기업 가치에 비해 많이 올라간 쪽이 있는가 하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주목을 덜 받아가지고 아직도 보니까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보니까 뭐 최근에 뭐 이 인공지능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에선 SK 하이닉스가 주목받고 있는 것들은 HBM 같은 이런 이제 고대역 폭의 메모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주목받는데 요거를 이제 역시나 만들기 위한 장비 업체, 한미반도체 같이 가고 있는데 결국 반도체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걸 누군가 또 패키징도 해주고 후공정을 또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후공정 업체들은 보니까 상대적으로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잘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같이 갔어요. 동주화처럼 네. HBM 관련주에서 같이 갔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후공정 업체들은 좀 약간 덜 갔습니다. 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 다른 장비들 주목받을 때 약간 뒷단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전공정 장비들은 올라가는데 후공정에 있는 업체들이 안 갔으니까 결국에는 산업이 같이 가면은 앞서간 기업이 있으면 뒤에 가는 기업도 같이 가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가 소위 말하는 아웃소싱 업체들이거든요. 후공정 외주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또 하이닉스하고 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이야 마치 HBM을 SK 하이닉스가 독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도 분명히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형주 단의 삼성전자도 지금 계속 7만 원대 초반에서 뭔가 8만 원, 9만 원 가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못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 나름대로 힘을 그냥 웅축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모으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네. 어느 순간 폭발을 좀 시키게 되면은 그때는 또 반대로 하이닉스가 약간 좀 덜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늘 먼저 가는 기업들이 주목받지만 또 뒷단에 가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이 기업들도 반응을 이제 방향이 같아지면은 주가도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 늘 기회 요인이 있으니까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가고 시장이 좋은 것 같지만 역시나 안 간 기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 기업들도 지금 뭔가 이슈가 아직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슈를 한번 기다려보는 겁니다. 지금 2월이면은 3월 달에 나올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 뭐 4월 달, 5월 달 이슈가 뭐가 있을까? 요새는 이슈가 있으면 주가가 반응을 해요. 네. 그러니까 미리 한 달, 두 달 전에 좀 쌀 때, 관심 없을 때 사올 놓으면은 좀 시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다시 또 매도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꼭 뭔가 장기 투자를 해도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주장드리진 않아요. 자기 성향에 맞춰서 자기가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뭐 저처럼 한번 사고 오래 그냥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 가져가 보는 거죠. 그런 것도 저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략을 각자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종목과 산업을 골라서 좀 투자해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오늘 양시장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또 보합권 출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가 또 1년 9개월의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또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조금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2월 20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현재 시간으로 21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새벽이면은 이제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이럴 때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시그널들이 포착되는지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좀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덕분에 2,68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과연 또 오늘은 또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출발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0.3% 하락입니다. 8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2,672포인트고요. 코스닥도 지금 약보합권이네요. 857포인트입니다. 호가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양시장 소폭 내림세 이어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2% 떨어집니다. 73,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0.59% 하락합니다. 154,400원.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이네요. 397,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 출발입니다. 819,000원. 현대차가 1.3% 떨어집니다. 249,500원이고요. 기아가 1% 떨어집니다. 116,5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0.48% 올라갑니다. 62,800원. 셀트리온이 0.2% 올라갑니다. 182,8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9% 하락합니다. 44만 원이고요. LG화학이 1% 떨어집니다. 50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 떨어지면서 2거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24만 1,500원, 에코프로도 2.8% 약세입니다. 58만 8천 원이고요. HLB가 0.7% 떨어집니다. 7만 8,300원이고요. 엔캠 호가보다도 주가, 지금 시초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8.9% 강세입니다. 32만 8,500원이고요. 알테오젠 강보합 출발이네요. 89,500원. 셀트리온제약 소폭 올라갑니다. 10만 2,700원이고요. HPSP도 0.3% 올라갑니다. 신성 델타테크 지금 3.8% 강세 11만 8,600원, 11만 8,900원. 지금 4% 강세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소폭 떨어집니다. 16만 7,300원이고요. 리노공업 0.9% 하락하면서 20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섹터나 종목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웹툰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지금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Y랩이 5.8% 강세 1,5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MBT도 5.3% 상승 보여줍니다. 미스터블루도 3.7% 올라가고요. 핑거스토리도 1% 올라갑니다.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도 2% 강세고요. DNC 미디어도 3% 강세, 탑코미디어 1.5% 올라갑니다. 오늘 또 웹툰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서 이거래 연속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는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신성 델타테크를 필두로 해서 지금 파워로직스가 7% 강세입니다. 16,480원이고요. 신성 델타테크 3% 강세고요. 탑 엔지니어링이 2% 올라가면서 7,370원이고요. 이 가운데 지금 CCS도 0.7% 올라갑니다. 오늘도 지금 서남도 1.9% 상승으로 초전도체 관련주들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원격 진료 그리고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 오늘도 상승합니다. 지금 비트컴퓨터가 2.3% 강세 8,660원이고요. 케어랩스는 보합이고요. 인성정보가 6% 상승 중이고요. 유비케어가 1.8% 올라갑니다. 나노엔텍이 6.4% 강세로 4,9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블루엠텍도 1.5% 올라갑니다. 아스타가 5% 강세 6,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1.5% 상승을 보여줍니다.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밖에 오늘 또 지금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 중에 STO 관련주라든지 NFT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7% 강세입니다. 1,5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서울옥션도 지금 3% 강세입니다. 12,230원. 갤럭시아 SM도 지금 3% 강세고요. K옥션도 지금 3% 올라갑니다. 5,860원이고요. 그밖에 핑거, IT센도 2%에서 1% 상승 보여줍니다. 오늘 STO 관련주, 지금 NFT 관련주 강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갤럭시아 머니터리, K옥션, 서울옥션, 핑거 지금 다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합니다. 29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21억 원, 1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202억 원 매수 우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8억 원, 46억 원 매도 우입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사네요. 그렇게 아직까지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133계약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90전 상승한 1,336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합권인데 코스피가 또 어제 좀 많이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또 차익 실현 물량들도 좀 나오는 것 같긴 하네요. 예, 예.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가는 게 또 시장이긴 합니다만 요거 뭐 2,600 위까지는 단숨에 왔는데 뭐 한번 숨 고를 때가 되긴 된 것 같고
어쨌거나 요즘 뭐 증권 방송에서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시장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이 단기 트레이딩에 많이들 이렇게 좀 비중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이 대표님 실제 좀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죠.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시장 있죠. 참여자가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주식 인구가 한 500만 이렇게 불렀었는데 지금 거의 3배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3배 이제 늘은 상황에서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거죠. 2, 3년인데 네. 투자하신 분들, 경험이 좀 낮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매매에 좀 더 초점을 두시고 하는 경우가 매매에 많죠. 초점을 예. 두고. 그건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네. 이럴 때일수록 뭐 또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기업 탐방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어디 맞습니다. 다녀오셨나요? 제가 다녀온 기업은 HPO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HPO. 네, HPO는 2월 1일 탐방 다녀왔고요. 네. 동사가 2012년 설립돼서 202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인데 시장에서 이제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기업으로 알려져 야, 있습니다. 진짜 회사 이름만 들어서는 전혀 뭐 하는 회사인지 네네네. 모르겠네. 네. 그래서 이 회사 이제 네. 사명은 좀 어려운데 저 브랜드를 혹시 유심히 봐주시고 저 브랜드를 한 번 정도는 뭐 지나가다가 보셨을 가능성이 매우 있습니다. 댐프스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이게 일단은 건기식 주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주요 종속회사 아른을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먼저 동사는 북유럽의 식품 안전 철학을 담은 프리미엄 브랜드 댐프스를 기반으로 해서 건강기능식품 개발, 제조, 판매를 하는 기업이고요. 주요 판매 제품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그 건강기능식품 판매 순위를 보시면은 1위가 홍삼, 2위가 비타민, 3위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근데 1위인 홍삼 같은 경우에는 명절 같은 이제 선물 수요가 많을 때 좀 많이 팔리는 계절적 특성이 있는데 비타민과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꾸준히 우리가 이제 복용하는 그 영양제 이런 것들 건기식이기 때문에 꾸준히 팔리는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사실 회사를 차릴 때부터 해서 요 두 개 제품군이 많이 팔리고 꾸준히 팔리니까 이쪽에 집중해서 우리가 판매해보자 이런 계획을 잡고 지금까지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실적이 이제 좋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동서 댐프스 브랜드 자체가 동일 제품군 내에서도 가격이 약간 비쌉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을 판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A 제품군이 10,000원일 경우에 동서 제품은 뭐 2만 원, 3만 원 좀 비싼 편인데도 잘 팔립니다. 그래서 충성 고객이 많다는 특징이 있고요. 나름대로 소비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구매하는, 그러니까 반복 구매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고 작년 그 본업 실적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을 중심으로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도 TV 홈쇼핑 중심으로 판매된 비율이 한 50%를 넘었는데 이게 작년에 30%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올라온 게 뭐냐면 온라인이나 모바일이에요. 자사몰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 이런 쪽은 뭐냐면 TV 홈쇼핑에 비해서 수수료, 동사 입장에서 볼 때는 비용이 더 적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겠죠. 동일 매출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네. 작년에 매출 비중에 있어서 판매 채널 비중이 달라진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이게 향후 올해 내년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향후 자사몰과 뭐 온라인 형태를 통해서 판매가 잘 될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지금부터 자회사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사가 건기식 업체라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회사가 뭐 저출산 관련된 기업 이렇게도 불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합병법인 이제 아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른은 주요 자회사 지오 인포테크 이노베이션과 아프리코 스튜디오 요 두 개 기업을 합병을 시킨 겁니다. 합병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양사 모두 타겟층이 똑같습니다. 아이를 대상으로 제품을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른이라고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고 법인명도 저렇게 만든 겁니다. 아른은 아이와 어른의 합성어입니다. 그런 그래서 의미에. 아른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인 거고요. 지오 인포테크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프리미엄 브랜드인 마이크로 킥보드, 이거 동네에서 킥보드 탄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체로 아이들이 이제 많이들 타는데요. 10대가 우리나라 팔리면은 한 7대가 이 마이크로 킥보드입니다. 그만큼 점유율이 높고 이 동사가 국내, 그다음에 일본에 그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어요. 유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잘 팔리고 있고요. 아프리코 스튜디오는 저도 애를 키우고 있지만 저희 집에도 애기 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용 의류, 뭐 자파 이런 걸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상당히 매출이 좋았었는데 이 두 개 기업을 지금 합치면서 결국
뭐 문구류, 그다음에 킥보드, 그다음에 의류 이런 것뿐만 아니고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어른 될 때까지 생활용품, 화장품 이런 것까지 팔아보겠다라고 지금 하면서 회사를 지금 합병을 시켰고 지금 계속 키우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매년 매출의 성장률이 한 30에서 40% 이상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동사는 일단은 그 2025년 정도 가서 IPO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잘 나오다 보니까 상장을 시킬 좀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을 좀 말씀드려 보면은 23년도 매출액 2,300억에 영업이익 280억 여기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실적이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2,800억, 영업이익은 420억까지 상당히 지금 크게 뛸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은 한 15%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뭐 두 개 회사를 합병시키면서 불필요 인원도 줄이고 비용을 좀 줄이는 거죠. 그리고 그 본업인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영업 마진이 더 높은 쪽으로 판매 비중을 높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더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하이엔고고 이런 쪽 상당히 브랜드가 좋아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상당히 제품이 잘 팔리고 있고 실제로 자회사 중에서 또 OEM, ODM 업체가 있습니다. 비오팜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 기업도 매출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도 나고 있고요. 그래서 연결 자회사의 실적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외형 성장과 영업이익이 올해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측면에서는 가장 전형적인 그 한참 그 우리 2021년에 그 장 좋을 때 여기저기서 막 IPO 뛰어들 때 그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그냥 21,000원까지 이렇게 상장 이후에 한번 찍고는 7,000원에서는 자꾸 바닥이 형성되니까 3분의 1 토막 난 상황에서는 이제 더 밀리지 않고 지금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는 그런 흐름. 네, 현재 시가총액이 한 1,800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요? 영업이익이 뭐 매년 200억대 하다가 400억대 지금 내고 있으니까 그래요? 상당히 사실은 그러네요. 저평가되어 있는 저평가네요. 기업이고 성장성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R&D라고 하는 이제 그 키즈 산업에 진출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 네. 점들이 향후 이제 이 HPO를 단순히 건기식 업체로만 보는 게 아니고 추가 알파 사업이 있구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도 보시면 공장은 될 것 어디 있던가요? 같습니다. 공장이요? 예. 공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경기도권에 있는 걸 알고 경기도권에. 있습니다. 본사는 이제 그 양평동 여기 영등포 양평동에 있거든요. 양평동 네, 쪽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기업 탐방과 관련해서 자세한 리포트는 카카오톡 채널 탐방맨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오픈 AI에서 생성형 동영상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텍스트 네네. 입력하면 소라. 네. 이 관련해서도 혹시 또 국내 증시에서 좀 수혜주라든지 아니면 그런 네. 종목들이 있을까요? 결국 우리나라는 수혜주를 봤을 땐 다시 반도체로 이제 귀결돼 버리는데 그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결국 저런 것들이 다 구현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 어제 좀 하이닉스가 주가가 강했거든요. 아마 네. 저런 이슈도 제가 볼 때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생성 AI 그러니까 뭐 영상이 됐든 뭐 그림이 됐든 간에 결국 생성 AI인데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GPU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예. GPU AI 반도체 같은 게 또 많이 필요해지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혜주를 찾는다 그러면은 테마주는 사실 뭐 AI 관련주라서 올라가지만 예. 그 기업들은 사실은 관련 없는 게 굉장히 많고요. 국내에서는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그 밸류체인 있는 기업들이죠. 네. 뭐 한미 반도체 이런 예. 기업들이 좀 사실을 어떻게 보면 그 산업 내에서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도 이 저기 뭐 시간은 다 돼갑니다만 이재모 대표님 하도 이렇게 보면 매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들을 막 같이 막 떠들어대거든요. 한때 무슨 뭐 불닭볶음면 어떠고 저쩌고 하면서 또 음식료 얘기 많이 했는데 요새는 그걸 또 언급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 한 보니까 이미 그쪽 종목들은 쭉 뻗어가고 움직이지를 못하네요. 이거는 뭐 이쪽은 다시 이제 또 한번 들어가서 기다릴 만한 뭐 없나? 여기 뭐저 PBR도 해당 안 되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기는? 뭐 소위 말하는 테마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죠. 테마를 분명히 만들려면 그러니까 만들 수가 있다. 주목을 못 받을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지금 좋은 기업들이 주목을 못 받아서 주가가 못 갔을 뿐이지 네. 사람들이 다 이쪽을 쳐다볼 때 예. 저는 좀 관심 없는 쪽을 쳐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기를 사둔 상태에서 다시 시장의 눈이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예. 그때는 내 종목이 이제 빛을 보는 그 시점이니까 그 시점에선 사실은 이제 매도의 어떤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되는 거지. 지금 뭐 내 종목을 사놨는데 아직 안 가고 있다 해가지고 너무 뭐 실망하거나 우울할 그럴 필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분명히 내 차례는 온다. 이렇게 내 차례는 말씀드리고 온다. 싶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